네, 안녕하십니까. 이순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주로 산업적인 측면이 두드러진 상업영화를 중심으로 영화 제작 과정과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업영화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오랜 동안 우리와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이야기할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업영화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영화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업영화의 범주 안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무한한 상상력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새로운 언어로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독립영화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충무로와 대기업의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영화들과는 그 길을 달리하는 새로운 제작 형태의 영화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흔히 독립영화라고 불리우는 영화들이 그것인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회의 각종 권력으로부터 강요받는 획일적이고 공식적인 잣대를 거부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대규모 제작사의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형태이기 때문에 대체로 저예산 영화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새로운 영상 언어로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대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실험적 제작 기법으로 우리 영화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독립영화. 이번 시간에는 독립영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보통 우리는 상업영화가 아닌 영화를 흔히들 독립영화 혹은 저예산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독립영화는 비상업적이고 비제도권 영화라고도 이야기하죠. 독립영화라는 말은 원래 미국 헐리우드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기존의 스튜디오 시스템을 갖춘 메이저 영화사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영화는 70년대 암울한 시대적 배경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시대의 부조리함과 억압된 민중들의 삶을 다룬 내용이 많았던 것이죠. 이 시대에는 영화 자체의 미학에 대한 탐구보다는 민주화 운동의 한 방법으로 독립영화가 인식되기도 했었죠. 또 이 시기에는 서울대학교의 얄라성이 중심이 된 여러 대학의 영화 동아리들과 서울영상집단과 장산곤매, 그리고 영화마당 우리와 같은 영화 모임을 통해 실험적이고 사회 비판 의식이 강한 작품들이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한국의 독립영화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고 작품을 통해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대안과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독립영화 범주 안에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그리고 실험영화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극영화는 작품 길이에 따라 장편영화와 단편영화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작가적 성향이 강한 예술영화도 포함이 되겠죠. 어떤 이야기를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할 때 그것이 짧은 단편영화에 담기느냐, 아니면 다큐멘터리나 장편영화라는 형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영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감흥과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서로 다른 내용과 형식이더라도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성찰,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열정은 독립영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다큐멘터리와 단편영화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독립영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업영화와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업영화에 비해서 일단 스케일면으로 작고요. 그러니까 상업영화들이 평균 한 30억의 예산을 쓴다면 독립영화는 뭐 한 5억 미만의 예산으로 제작되는 영화를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작은 영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저자본 영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일반 상업 영화들이 어떤 그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재미 위주의 어떤 작품을 만든다면은 독립 영화는 일단 흥행을 물론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그 어떤 작품의 목적성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감독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뭔가에 대해서 어떤 저항하는 영화를 독립 영화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격변기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저항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서구 세계처럼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는 나라들에서는 어떤 뭐 미학적으로 조금 더 새로움을 추구한다든가, 하여튼 조금 뭐 주류적인 가치관 혹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독립영화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영화라는 매체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었을 때, 그때의 영화의 모습이 독립영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매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여기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창출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분야가 상업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지금은 이제 상업영화가 주류가 되고 이 독립영화가 어떻게 보면 비주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영화라는 매체 자체를 봤었을 때에는 독립영화가 사실 그 영화에 훨씬 더 가까운 매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상업영화라는 특별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상업영화를 배제하고 본다면은 애초에 사람들이 영화라는 매체를 만들어서 하고 싶었던 것이 꿈이라든가 그 밖에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표현 욕구들을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갖고서는 이제 전달하려고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사실 이 독립영화가 훨씬 더 부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독립영화는 이 관객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상업영화라는 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관객들한테 도움이 되든 도움이 안 되든 관객들이 일단 보고 나면은 그분들은 이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제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독립영화 감독들은 관객들한테 이걸 보여서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관객들의 영혼과 정신세계가 살찌게 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겠다 하는 자세로 만들기 때문에, 어쩌면은 독립영화는 교육적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정신세계를 갖다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미학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독립영화 감독들이 만든 영화를 단순하게 나를 즐겁게 만들어줘라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내가 요새 살아가는데 좀 마음이 좀 허하고 정신이 좀 황폐해졌다, 뭔가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할 때에는 제가 보기엔 상업영화 한 편을 보는 것보다는 독립영화 한 편을 봤었을 때 그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효과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독립영화 감독들의 경우에는 상업영화 감독과 달리 그 흥행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이 부담이 없이 이 영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는 뭔가 하면 흥행을 하기 위해서 이 상업영화라고 한다면은 그 영화를 만드는 목적이 이제 이윤을 만들기, 창출하기 위해서 영화를 찍잖아요. 그러니까는 투자한 것보다는 어쨌든 투자한 이상의 돈을 벌어야지만이 그 영화 작업에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건데, 독립영화는 그것이 아니고 영화 자체,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영화가 필요한 시기다 하면은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면은 이제 언제든지 영화를 찍게 되는 것이 이제 독립영화가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독립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미국에서 생겼고 60년대 이제 그런 스튜디오 시스템에 반하는 영화들을 독립영화, 그러니까 4대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외에 제작되는 영화를 인디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국의 독립영화는 사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규모면으로 보면은 거의 메이저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큰 영화 수준이고, 미국의 그 어떤 그 박스 오피스를 보더라도 50% 이상 독립영화의 그 흥행이 그 메이저에 못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큰 시스템을 갖고 있고, 뭐 썬댄스 영화제라든지 이런 큰 독립영화제들이 있죠. 보통 시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주류의 영화랑 독립영화랑 딱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가 아니거든요. 같은 생태계 안에서 스텝도 서로 공유하고 어떤 창작의 기운도 공유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사실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독립영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매체, 영화라는 영화 산업 전체, 영화 매체의 문제, 그리고 또 한국의 어떤 그 방송까지 포함한 그런 매체 환경 시스템하고 결부될 수밖에 없어요. 독립영화 혼자만 독야청청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제일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이라는 구조가 빨리 확 와이드하게 릴리즈한 다음에 다시 싹 걷고 이렇게 튄다고 표현하면 좋겠지만은 빨리 돈을 싹 풀고 빨리 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한국의 모든 산업들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유통에 관련된 산업들은 영화도 사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무래도 살아남기 힘들겠죠. 그런 제작비를 자기가 이제 어쨌든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 갖고서는 어쨌든 최소한의 그 제작비지만은 그걸 갖다가 조달하는 것이 이제 제일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후반 작업으로 갈수록 그 제작비가 이제 많이 또 투자가 돼야 되는데 또 얼마나 또 제작비가 투자되느냐에 따라서 후반 작업의 질이 이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근데 그런 것이 안 될 때 또 안타까움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 놨었을 때 이게 또 배급이 좀 돼야 되는데 이 배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기존의 상업영화인 경우에는 또 제작비만큼 그 광고나 이런 배급을 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독립영화인 경우에는 뭐 이미 제작하는 과정에서 있는 돈 다 쓰고 빚까지 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뭐 광고하고 이런 데다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좋은 영화를 만들고선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또 보러 오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런 것을 경험하다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일단 관객들이 많이 봐야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독립영화 개념이 이렇게 뭔가 낯설지 않고 독립영화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은 이제 전체 영화 인구의 한 2% 정도가 이제 독립영화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2%를 이제 10%까지 이제 올리는 게 이제 1차적인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고, 1차적으로는 감독들 책임이죠. 감독들이 뭐 아무리 그 제작 시스템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상업영화가 흉내낼 수 없는 아이디어, 그런 어떤 참신성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그런 그 영화라는 것이 자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규모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작은 영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혹은 그런 기업 차원에서의 그 펀드들이 이제 조성이 좀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작이 좀 활성화가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그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만들어놔도 주변에 몇몇 사람들 혹은 영화제에서 한두 번 상영하고 이제 묻히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도 상영이 되고 또 지역에서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의 어떤 극장 시스템 같은 것들은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지만 한두 개 영화가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좀 독과점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독립영화에는 차례가 잘 안 오거든요, 스크린이. 독립영화를 관객들한테 그냥 이렇게 툭 던져주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상업영화 한 편을 관객들한테 이 관객들이 보게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갖고서는 그 작품을 친근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어쨌든 처음 보는 영화지만은 마치 자기들이 흔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었던 어떤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진입장벽을 갖다 약화시켰는데, 독립영화는 일단은 그분들한테 생소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또 그와 같이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어려운, 이분들이 독립영화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이중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영화가 어려운 것이 이것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독립영화는 물론 독립영화 감독들이 최대한으로 관객들한테 관객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독립영화 감독들이 작가 정신만 생각을 해갖고서는 니들이 이 영화 이해 못하면은 니들이 바보다 뭐 이런 식에 있어서의 접근 방법이 아니고, 이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화를 갖다 최대한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독립영화는 훨씬 더 공공적인 공간의 배급 방식을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반쯤은 그 의무상영?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지자체에서 상영료를 부담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보여준다든가, 뭐 아주 가까이 있는 공회당에서 보여준다, 극장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멀티플렉스 하나를 독립영화관으로 주세요. 이건 전 반대예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들에서 밭일을 하는 분들이 야, 뭐 좀 쉬고 싶은데, 아니면 가서 자도 좋으니까 공회당 같은 데서 틀 수 있는, 틀어주는 그런 배급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훨씬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관객들에게는 아니 뭐 공짜라서 보는데 참 재미는 없지만 몇 편 보다 보니 어떤 재미가 있네를 조금씩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 어렵다는 건요, 사실은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해드리는 게 배급 차원에서의 어떤 고민이어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독립영화를 즐기는 것 또한 관객도 뭘 할 게 없어요.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다양한 배급 방식으로 곁에 머물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영화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상을 못 하겠지만, 예전에는 제작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 그것이 이를테면 동네에서 뭐 초등학생끼리 8mm를 만들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그것을 10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자 할 때는 제작 신고를 해야만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실제로 독립영화가 굉장히 넓어졌다.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독립영화를 한다는 건 결국 검열이라든가 제작신고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법과 싸우는, 그래서 어떤 체제나 제도와 싸우는 일이 굉장히 우선시되었다면, 요즘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또 그 국가에서 제작 지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독립영화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졌다. 굉장히 우리 사회에는 아주 섬세한 각각의 정서가 있고 또 어떤 부닥치는 갈등과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큰 영화, 큰 드라마에서는 이거는 좀 피해가자, 저건 작은 얘기니까, 작은 갈등이니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담아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 매력이겠죠. 가령 저쪽에 뭐 철거민들 이야기, 그거 힘들고 구질구질한데 왜 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한 얘기인데 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제 독립영화의 장점이고 지금 관객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거겠죠. 독립영화가 갖는 가장 큰 매력은 결국엔 감독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결국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영화를 지금 할 때는 결국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관객의 마음속에 있을 것을 상상하면서 그 사이를 어떻게 재미있게 메꾸고 의미있게 메꿀까가 고민이라면, 독립영화는 정말 내 마음만 고민하면 돼요. 내 마음은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가만을 고민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훨씬 스트레이트한 작업이죠, 독립영화가.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야구로 얘기하면 스트레이트 강속구의 맛이 있는 거예요, 독립영화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방부제예요. 결국 영화는 흥행업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예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작가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사회화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충무로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는 흥행을
그러니까 난 아무도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 뭐 이러고 만든 영화는 없잖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영화가 가져야 되는 다양한 기능들, 해방이 그러니까 됐잖아요. 어떤 관객과 해방이 만나고 된다며. 어떤 그 오락적인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떤 영화의 어떤 그 현대에 있어서 어떤 예술적 가치, 또는 사회적인 어떤 의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흥행이라는 것, 그러니까 즉 그 오락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을 때 바로 독립영화가 하는 일은 그런 그 독립영화 자체로서는 그렇지 않은 영화,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감독과 작가와 그런 사람들의 의지로 다양한 자기의 어떤 세계관이나 그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영화적인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 그 나라 영화들의 어떤 그 너무 저쪽으로 빠지는 것을 막는 어떤 방부제 역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독립영화가 하루아침에 지금과 같이 정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독립영화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요. 이러한 발전은 제도와 정책의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디지털 기술이 보급되면서부터 영화 제작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가 독립영화로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해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신기술의 보급이 많은 보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메라만 있으면 어디든 들고 나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의 도입은 기존 필름 작업의 복잡한 공정을 단순화했고 이로 인해서 영화 제작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동안 제작비에 대한 부담으로 자신의 역량과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많은 영화인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0년대 초반 우리나라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계로 모여들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충무로에서 영화의 길을 시작했고 소수의 사람들은 독립영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시기에 독립영화계에도 새로운 인력이 합류하였고 자신들의 영화에 대한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예전과 다른 기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운을 기반으로 90년대 중반 각자의 영역에서 각계 약진을 거듭하던 한국의 독립영화는 일정한 성과를 안고 함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1998년 9월 한국독립영화협회를 창립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도 독립영화인의 단체가 있었지만 정식으로 독립영화협회가 출범하면서 독립영화계에는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등장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제작비를 지원해 왔고요. 단편 영화들은 장편 영화 못지않은 완성도를 가진 영화들이 만들어지면서 해외 영화제에서도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영화협회에서는 예비 인력들에 대한 교육에도 힘을 썼는데 순수한 아마추어로 독립영화를 제작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충무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독 중에서도 이 교육 과정을 거친 감독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독립영화인들의 오랜 수건인 독립영화 전용관도 개관되었죠. 좋은 영화를 만들어 놓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찾기 어려웠던 제작진뿐만 아니라 좀 더 새롭고 참신한 영화를 보고 싶은 관객들에게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립영화의 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1998년) 결성된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의 발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전에도 독립영화와 관련한 영화 단체들의 결성은 있었으나 독립영화계를 하나로 묶는 형태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의 발족은 각기 산발적으로 흩어졌던 독립영화인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독립영화인들의 관심과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는데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독립영화라는 개념이 시작된 게 비교적 최근의 일이죠. 그러니까 80년대로 보고 있는데, 그전에는 영화사 외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영화를 제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그런 어떤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독립영화라는 개념을 거기다 붙인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어떤 검열이라든가 뭐 이런 영화법에 의한 통제를 피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영화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검열에 대해서 좀 뭔가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이제 같이 모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올해가 바로 독립영화협회 생긴 지 10주년 되는 해인데, 협회를 이제 만들면서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뭐 문화부 쪽에 이런저런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작품으로서 이제 뭐냐면 각 감독들마다 이제 나름대로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혹은 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작품으로 발언하는 그런 일을 해왔죠. 지금 현재 이제 인디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영화들이 이제 활발히 소개되고 있고요. 독립영화 배급 지원 센터라는 것을 이제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그러니까 뭐 부산이나 뭐 이런 어떤 지역의 도시들, 그리고 중소도시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뭐 아주 산골이나 어떤 섬 같은 데서 극장 시설이 없는 곳에서 이제 영화들을 상영을 하면서 영상 문화 뭐 수혜를 골고루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실험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서울은 나름대로 이제 뭐 어떤 그런 제작 지원이나 이런 것들 체제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에는 아직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독립영화에 있어서도 이제 중앙과 지방의 어떤 그런 차이가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격차를 줄이는 일 같은 것들을 앞으로 할 겁니다. 독립영화 제작 지원 사업은 필름이나 DV로 제작되는 모든 종류의 독립영화들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총 제작비 내에서 50%까지 제작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독립영화 제작비를 지원함으로써 영화 인력의 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제작 환경 구축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의 완성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영화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제작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했는가, 그리고 신청하는 보통은 이제 연출자 감독이 되실 텐데요. 그 감독들의 과거 제작했던 작품의 포트폴리오, 이 정도가 이제 크게 평가 항목이 되겠고요. 독립영화 제작 지원은 심사가 1차와 2차로 분리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 심사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2차 심사는 이제 서류 심사와 그리고 이제 면접 심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류 심사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면접 심사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제작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작품 제작비를 조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독립영화계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들을 좀 듣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사업은 계속 좀 변경을 해왔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일부 이제 그 독립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 영지 지원 사업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런 그 보도 자료가 나는 바람에 금년 하반기에 지원 편수가 상당히 늘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독립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독립영화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이제 3개의 부문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일반 극영화 부분, 그리고 다큐멘터리 부분, 극장용 장편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좀 통합을 해서 하나의 그 지원 사업으로 가지고 가고 다큐멘터리나 극장용 장편 부분에 약간씩의 쿼터를 배정하는 이런 요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도 이 독립영화 제작 지원 사업의 3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부만이 즐기는 영화로 인식됐던 독립영화가 점점 관객들과 가까워지고 있다. 크고 작은 영화제를 통해서 접하는 것이 전부였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독립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공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 개관된 독립영화 전용관은 관객과 만나지 못했던 독립영화인들과 새로운 영화를 원하는 마니아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고 상호 간의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독립영화 전용관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그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주로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들은 그 수익을 목표로 만들어지는 상업 영화들인데요. 그 영화들 이외에도 이렇게 돈을 벌 목적이 아니거나 혹은 그 돈을 벌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관객들을 만나고자 해서 만들어지는 그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들을 관객들에게 그 소개하는데 이렇게 목적이 있는 상영관입니다. 그 무엇보다 제일 큰 변화라면 그 이전까지는 영화제를 통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상영되었던 이렇게 영화라든가 아예 이렇게 영화제 상영도 안 되면 관객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영화들이 상영이 된다는데 이렇게 그 가장 큰 변화의 그 모습들이 있겠죠. 저희 극장에서 그 단순히 영화를 상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제 영화 상영할 수 있는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을 통해서 그 개봉한 영화들이 15편 가량 정도가 돼요. 그 영화들은 이 극장이 아니라면 상영할 수 없었던 그런 영화들일 텐데요. 그런 이렇게 영화들이 더 보일 수 있는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독립영화를 개봉 상영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영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매월 그 독립 애니메이션 영화라거나 한국에서는 정말 상영되기가 힘든 실험 영화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상영을 하고 있고 그런 상영의 기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본 다큐멘터리 특별전을 올해 9월에 했는데요. 한국의 독립영화들이 이렇게 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한국의 독립영화랑 이제 비슷한 규모로 제작되거나 그 많은 점들을 공유하고 있는 영화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독립영화 제작자들 간의 이렇게 교류와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극장은 주로 저예산 한국 독립영화들을 상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영작을 고르는 이 기준이 있는데요. 주류 영화와 다른 영화적 경험을 줄 수 있는 영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상업적이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인 마케팅이나 홍보가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영화들을 이렇게 많이 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주제들을 좀 직접적으로 다루는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 영화들은 상업영화관에서 상영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이들 상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굳이 한국 영화가 아니더라도 해외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 작은 수의 영화지만 소개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독립영화가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까지 활약해온 우리 독립영화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독립영화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오면서도 정작 힘겹게 작품을 완성시켜 놓고도 홍보는 고사하고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극장마저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죠. 또 어렵게 상영관을 잡았다고 해도 마케팅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독립영화 전용관은 독립영화의 안정적인 상영뿐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관객과의 거리 좁히기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전용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독립영화 전용관뿐만 아니라 인터넷 영화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에서도 독립영화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열의와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롭고 참신한 독립영화를 접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독립영화를 이해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까지는 그동안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새로움에 대한 도전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영화인들은 물론 이러한 열정이 한 곳으로 모여져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 한국 독립영화협회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작품 경향 또한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던 과거의 독립영화와는 달리 개인적인 소소한 이야기에서부터 정체성의 문제, 나와 타자 간의 소통의 문제, 혹은 새로운 형식의 판타지 영화까지 그 내용과 형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독립영화가 대중영화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에 머물거나 비주류 영화로 구분되어서 인식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영화 언어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독립영화인들의 작품을 지금보다 더 가깝게 보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진 코너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 인사이드 무비 함께 보시죠. 네. 그러면 뭐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고요. 그 간담회니까 간단하게 우선 그 우리가 안 된 관계로 이쪽도 한번 볼게요, 같이. 웬일이냐? 나 네 방에 며칠 좀 있으면 안 될까? 저는 꽤 오랜만에 봤는데 처음 작업하고 반응들이 이거 네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을 때 그런 거 같지는 않다고 대답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제 얘기는 그렇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고 저는 이 처음 한 작업이라서 실수도 많고 했지만 좋은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이랑 만나서 작업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다시 나서 되게 좋았고 제 개인적인 실수는 좀 많지만 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제 개인적인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야? 이제 뭐 할 거냐고. 이 책 다 읽을 거야. Hold on. Don't give up yet. 항상 꿈에서 꿈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영화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똑똑하고 잘났고 그런 사람들만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저희는 좀 더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캐릭터를 잡고 싶어서 감독님하고 그렇게 상의를 해서 좀 독특한 아웃사이더였던 분들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영화 패전이나 아니면 손톱을 물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사람을 시선하지 않고 거의 아래로 내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감독님하고 서로 얘기를 많이 했고요. And I just a little
연기하는 데 있어서 말투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답답하게 들릴 텐데 어리숙한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독님이랑 하나의 방법을 찾았던 게 이런 말투나 표정들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배우 생활을 계속 하려면 그 감독님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나온 동호처럼 저 또한도 아주 조금은 막연하게 배우라는 꿈을 가지면서 꾸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안 나왔어요? 저한테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원장님이 이해하세요. 얘가 양심이 없어, 양심이. 졸업하고 놀고 먹은 지가 벌써 몇 년째야. 집 나왔냐? 누구세요? 누구야? 네 친구 맞아? 그런 거 같아. 쟤 되게 웃겨. 너 뭐 할 거냐? 무슨 의미야? 너 뭐해서 돈 벌어 먹고 살 거냐고. 내가 그걸 너한테 말해야 되냐? 너 유학 가서 뭐 할 건데? 뮤지션이 될 거야. 너는 어느 별에서 예쁘게. 너 음악 한번 해볼 생각 없니? 그쪽이 가르쳐주면 안 돼요? 야, 너 지금 현인가 줄인가 걔가 관심 좀 보인다고 너 되게 들떠 있는 것 같은데. 야, 난 그 사람이랑은 상관없어. 너나 똑바로 해. 네, 어떠셨나요? 많은 관객들이 봐왔던 상업영화처럼 유명한 스타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세련된 첨단 기술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독립영화, 더 나아가 많은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업영화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영화는 만드는 사람들의 열정과 이를 찾는 관객이 즐겁게 만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의 훌륭한 영화가 탄생된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좋은 작품을 보여주는 노력과 좋은 작품을 찾아보려는 관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한국 영화는 계속 발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영화 언어를 탐구하고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인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가꾸는 독립영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화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국내 영화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